네, 계속해서 긴급 진단으로 시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 함께하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시장 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오늘 저녁이죠. 대만을 방문한다. 중국은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중 간에 이렇게 갈등 생기면 시장에는 좀 영향이 나쁘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대만은 사실 우크라이나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의 우방입니다. 그리고 네. 중국 입장에서도 그레이트 차이나로 홍콩을 편입하긴 이후에 예. 대만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남중국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좌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 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중간 선거가 미국은 있고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쇼잉의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일 총통과 이제 하원 의장이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일 정도까지는 특히나 시장이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장기화될 경우 또 뭔가 서로 간에 이런 발언들이 오갈 경우 좀 두려운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인플레 리스크도 자유롭지 못하고 네. 코로나 인한 공급망 리스크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관계가 최근에 무역 관세 좀 풀어준다는 등등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에 있다가 치포라고도 하고 포칩이라고 하는데 또 반도체 관련된 지원금을 가지고도 또 이슈가 네. 생기고 이런 이슈도 생기다 보니까 노이즈거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는 내일 대만을 이제 출국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쇼잉 정도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 단기 조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날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했단 말이죠. 네. 오늘도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업황이 회복된다, 하반기 흑자 전환도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주들? 하반기 흑자 전환이 맞다는 생각은 하고요. 예. 내년에는 아마 최근 5, 6년 들어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적자 따는 2분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LNG 발주가 나오고 있는데 LNG 성과도 작년 1월 대비해서 약 한 2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LNG 선 자체는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원가를 차지하는 후판의 비중이 일반 컨테이너 선보다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철강 가격이 인플레 때문에 많이 올랐다 해서 또 원가 부담이 있다라고 하나 LNG 선은 좀 고부가 같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마진 확보가 가능하고 지금부터는 고부가 제품들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양광과 더불어서 지금 시대의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이라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유 일정 부분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2차 전지 배터리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또 인플레 감축법도 통과한다면 아무래도 긍정적 영향 줄 것 같은데요. 배터리 3사 투자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에 셀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원자력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7,500불 정도 보조금 지급한 방안 중에 미국에서 상당 부분을 생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주요 업체들이 다 전부 다 미국에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중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상저하고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도 주말 사이에 이제 구매세를 0으로 하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수 있고 셀업체들도 상반기는 원가 부담이 있었으나 하반기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고요. 아무래도 정유화학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오버행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가 좀 더 선호가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셀업체 이외에도 얼마 전에 이제 8년간 95만 톤이라는 양극재의 수주를 기사로 오픈한 LG화학도 사실 그 규모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스팟 가격으로 감안하게 되면 거의 약 한 70조 정도 추정이 돼요. 70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연간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3사, 포스코케미칼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BM, LNF가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 수준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화학에 묻혀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못 가고 있지만 관점에서 보시면 LG화학도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 3사 그래도 LG엔솔이나 삼성 SDI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관련주들 또
좀 주목할 만한 업종가 있을까요? 양극재대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예. LG화학인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3년간 맺은 계약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금 매출에 더블씩 되는 매출이 3년간 연속으로 붙는데 예.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LLF보다 저평가되어 있었었는데 이후에 좀 수급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장비단에서는 조금 더 낙수 효과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은 뭐 보험이나 통신, 조선주가 이제 시장 반등 뭐 이끌었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에 반해서 뭐 호텔이나 레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 비율이 좀 저조했단 말이죠. 저조했죠. 네. 네. 그렇다면 좀 아직 덜 오는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 기대해봐도 될까요? 시장이 한국 시장 기준 61선 인근까지 올랐고요. 미국 시장 기준 120선까지 올라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라 그러면 충분히 예. 말씀하셨던 이런 소비재 섹터나 일부 에너지 섹터에서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경기 둔화 우려가 침체 우려가 있었었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관련 섹터들이 흐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 보면 추가 자본 도달 필요도 하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싸지는 않은 상황이고 당장 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폭과대 반등이 좀 늦었는데 그러나 호텔신라나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특히 LG생활 같은 경우 면세점 부분의 2분기 저점에 대한 확인과 함께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말씀드린 섹터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순환매라는 건 사실은 자금이 너무나 이제 투자할 곳을 찾다 보니까 밑에 있는 주식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수가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지수가 한국 기준에서 61선을 뚫는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그런 섹터들, 소비재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은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한번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시장 좋았다가 오늘 숨고르기 양상 들어갔는데 시장 전략이 첫 번째고요.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압구정 본부에 계시기 때문에 기관, 법인 고객보다는 개인 고객이 그렇죠.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최근에 동학개미로 대변되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떠난다는 그런 기사도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장세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위한 어떤 네네. 조언한 말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질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요한 악재 이벤트들이 모두 끝났죠. 빅테크 기업들도 예. 우려했었지만 실적이 끝났고 GDP 발표, PC, CPI까지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서 생각보다는 견조했다. 또 즉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됐다. 불확실성 네. 해소 측면에서 안도 랠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기준 121선, 한국 시장 기준 61선까지 올랐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비단 주식시장만 있었던 것들도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61선까지 반등이 됐었고 그렇죠. 네. 대다수에 대한 동종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더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돼서 1290원 이탈한다든지 이러면 예.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대만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시장의 순환도 끝났고 실적 시즌도 끝났고 단기 이벤트도 끝났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낙폭과대도 조금 애매하고 실적 이벤트 플레이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쉬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테마 관련해서 로봇 관련 테마들 또 그렇더라고요. 개별 상장했던 바이오줄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강세장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늘어난 시기도 아니고요. 대출이 2%, 3%에서 5%, 6% 올라가기 글쎄요. 때문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미 이 정도의 반등은 충분한 안도 랠리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산다는 건 사실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쉬어가자.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는 자산이 유지가 돼도 다음 하락을 대비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 2년간의 패턴을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보면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120선, 200일선 뭐 밑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30, 40% 오른 종목들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다시 시장을 보면서 지금부터 올라가려면 주도주가 나와야 되고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조금 더 슬로우하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살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경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